만약에요, 이번에 트럼프가 문재인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을 받아준다면 트럼프 이자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생양아치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저보고 트럼프 욕한다고요. 아주 트럼프 열사들 많더만요.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하랩이라도 저는 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요,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저들이 잘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빌붙어서 한마디로 사대주의 기질이 몸에 쫙 배인 게 대한민국의 보수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보수를 해요?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보수를 하지, 한 놈이 마치 신이 되어가지고 당신들 편에 서서 일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합니까? 자,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늘 아침에 이 나온 보도니까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문재인이 미북 정상회담을 할 때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추가로 붙여서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백악관이 계속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는데요. 우리는 동맹국들과 조율 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목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넘어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국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미국이 이제는 부인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불쾌하다, 좀 기분 나쁘다, 왜 숟가락 들고 달라드냐, 우리가 상 차려놨더니만 네가 중재한다 해놓고는 네가 빚을 볼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북한의 핵 반출과 관련해서 옵션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집어넣어서 끌고 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도 29일 날 트위터에서 미북 양측의 실무 접촉에 대해 미북 정상회담과 그 이상의 것, 노모 콘택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미북 정상회담을 할 즈음에 문재인이 현지로 가서 이걸 합류하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 직원들이 숙소나 여러 가지 행사 의전을 준비하러 갔다. 자기들은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문재인이 간다면 무조건 종전선언을 하러 가는 것이고, 그 문재인의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종전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한국의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 트럼프를 빨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걸 허용해준 트럼프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회담이 되기 전에 폭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헤리티지 재단에 이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이 헤리티지 재단이요, 돈 주면 돈 주는 대로 결론이 나는 그런 기관입니다. 미국의 무슨 보수의 싱크탱크 개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핵 협상에 집중하고 그 후에 문재인이 참여하는 두 번째 만남에서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한국은 핵 폐기를 넘어 다양한 협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된다면서 미북 회담 이후 평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국 정상회담이 신속하게 진행될 거로 본다라고까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걸 보면 북한이 미국의 구미에 맞는 걸 던지고 그 반대 옵션으로
우리가 너네 들어줬으니 너네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들어주라. 너네도 평화체제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 협상의 내용은 공개 안 되니 끝으로는 문재인이 주장하고 물밑으로는 북한이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뉴스들 중에 보면 좌파 매체에는 트럼프의 극약 이 처방이 통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고 미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열고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판에 이 종전선언을 다룬 내용이 있는데요. 자기들 이제 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인터넷 방송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가 종전선언이 왜 이 시점에 중요하게 검토되냐 하니까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체제 안정 보장의 일환이다 했어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체제 안정 보장의 일환을 문재인이 총대를 메고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전선언은 상호 불가침 약속과 함께 평화협정과 함께 북한이 미국에 대한 우려, 즉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선언, 불가침협정, 평화협정 이 세 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가 정착되기에 앞서 한시적인 안정 보장 장치가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종전선언을 안 한다고 미국이 북한에 쳐들어가고 북한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북한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합니까? 그런데 종전선언이 있어야 자신의 안보 위협이 해결될 수 있다? 그건 안보 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남측을 먹기 위한 한마디로 공작이 해결되는 거죠. 고양이가 병아리를 잡아먹으려는데 병아리까지 가기까지 몇 단계가 있는데 저 감정만 덤만 없으면 내가 바로 병아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데 처음에 한 개만 치우면 나머지 거는 그냥 야, 이것도 치웠으니 뒤에 것도 치우고 치워라. 믿을만 하지 않냐. 아직도 안 믿냐. 되는데 처음에 한 개를 치우는 게 어려운데 이제 그 처음에 한 개를 치우기 위해서 우리는 너네들이 무서워 죽겠다. 고양이가 병아리 보고 너네들이 무서워 죽겠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덫을 하나 좀 치워라. 그래야 니하고 고양이하고 병아리가 사이좋게 놀지. 저 덫이 있어서 나는 니를 못 믿겠다. 병아리 니가 내 고양이 잡아먹으러 올까봐 겁이 나서 못 살겠다. 자, 말이 안 되지만 이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생각을 하지 않고 쟤들은 워낙 또라이니까 고양이는 워낙 또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고 치워줘요. 자, 그 양이 치운 김에 다 치우자 하고 다 치우고 나면 그냥 차례대로 병아리 다 잡아먹지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을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이 하는 건가? 그렇다.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것이 종료되면 문재인이 와서 합류해서 트럼프 김정은이하고 하는 거다. 그러면 미국과 남북한이 이 선언에 대해 긍정적인가? 자, 문재인 김정은은 4.27 회담에서 이걸 합의를 했고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올해 안에 하기로 이렇게 날짜까지 박아놨고 트럼프도 이 이후에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한국 정쟁은 끝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려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건데 이러니 이미 이 논의는 상당히 진척됐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트럼프와 문재인이 22일 날 워싱턴에서 이 이야기를 했고 또 김정은과 문재인이 26일 날 판문점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 회담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 27일 날 오전 10시에 한 기자회견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했고, 트럼프는 25일 날 트위터에 필요하다면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0일 이후로 연장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3자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구분되는 개념이냐? 이렇게 말을 하니,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전 단계인데 한국 전쟁이 끝났고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들도 적대적 관계를 종식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선언은 법적 제도적 장치인 평화협정과는 달리 구속력은 없는데 일부에서는 종전선언이 사실상 이루어진 상태인 만큼, 아니 종전선언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상태가 종전이 사실상 이루어져 있는 것만큼 평화협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종전선언은 하나만한 이야기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한 이걸 갖다가 비핵화 합의의 초기에서 굳이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니까 평화협정 체결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비핵화 합의가 향후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로 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체제 보장 하는데 미국이 비핵화만 시키고 체제 보장은 안 시켜서 북한이 이거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겁을 먹고 있으니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이걸 해줘야 북한이 믿고 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미국 사람이 순진한 거예요. 전번에 김정은이 하고 문재인이가 4.27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아니라고 못을 딱 박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안에 비핵화가 완료됩니까? 그래서 이걸 종전선언을 해주고 나면 그 뒤부터 한국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국이 알기나 하나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에 중국은 참여하지 않냐? 중국은 교전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서명국인데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에는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종전선언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남북한과 남한의 군을 둔 미국이 하면 된다라는 게 새나라의 입장이다. 그럼 중국은 여기에 왜 굳이 안 끼어드냐? 중국은 지금 초반에 못을 하나 뺄 때까지는 중국이 안 나타나야 나중에 궁극적인 평화협정을 맺는데 유리해지다라고 보고 뒤에 숨어 있는 거죠. 내가 나가면 물어리니 나는 나중에 나갈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자, CIA가 이달 초에 5월 초에 북의 핵 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이렇게 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CIA가 트럼프한테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미국 MBC 방송은 3명의 관료를 인용해서 해당 보고서의 존재를 밝혔는데 그 관료는 MBC에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을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트럼프도 24일 정상회담을 취소하기 며칠 전에 이 보고서를 봤다. 그러나 CIA 보고서가 북한 핵폐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북 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런 보도가 지금 밖으로 새어 나오는 이유는 미국 정부 안에도 굉장히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무리하게 진실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이런 미북 회담에 대해 불만을 가진 계층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김정은이 선의의 표시로 평양에 패스트푸드 체인점,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도 들어있답니다. 뻔하잖아요. 맥도날드 햄버거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2016년에 대통령 유세를 할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 했는데
특정 브랜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김정은은 북한이 서방 국가들의 대북 투자에 열려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글로벌 프랜차이즈의 평양 지점 개설을 허용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사전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관측도 담았는데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남한의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그렇게 가는 길을 다 열어주고 있고 NLL과 DMZ도 열어주고 있고 군축을 주장하고 있고 남한의 종북들이 미군 철수 다 하고 있고 좀 있으면 자연스럽게 유엔 사령부가 해체될 거고 종전선언으로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한미연합사도 해체될 거고 한미합동훈련도 지금 안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전략자산도 안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북한이 나서서 미국 보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 대통령 입을 통해서 하거나 한국의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한국 정권을 다 잡고 있는데 그들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이 김정은과 강력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 종전선언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CIA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강력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미국의 CIA가 보고를 하면 자 우리는 흔히 세계 첩보기관의 최상기관을 CIA라고 보는데 세계에서 가장 첩보 능력이 뛰어난 미국의 CIA가 한국의 대통령이 김정은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으면 김정은과 문재인은 우호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보도를 보고도 우리가 김정은 문재인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두 사람이 우호적이니 대한민국이 통일되는데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에 상당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은 지금 적국이고요. 당신들의 아들들이 60만 명이 나라 지킨다고 지금 가 있어요. 군대에.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의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 기관이나 국무비는 중요한 외교적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국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고위층에게 전달을 하는데 자, 이 보고서의 신뢰도는 이 다른 북한 정보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낮거나 중간 정도이며 정보 분석관들이 자신들의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 들어있다고 MBC는 말하고 있어요. 자, 김정은이 문재인과 우호적인 관계다라는 부분을 뒷받침할 정보를 뭘로 가지고 뒷받침을 하겠습니까? 그 미국 사람이 저보고 아마 뒷받침을 좀 하라고 용역을 줬으면 저는 신뢰도가 아주 높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줬을 거예요. 한 정보 관계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언둔국가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은 어렵기로 악명이 높고 아주 똑똑한 분석가들이 추정 가능한 형태로 내놓은 거란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보고서 중에서 확신이라는 보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가요,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벌인 이후로 119명이 작년에 처형이 됐고 770명이 수감됐다라고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북한 당국이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처형, 고문, 구타, 체포로 가혹하게 다루고 정치범 수용소에는 최대 12만 명까지 종교적인 이유로 지금 수감되어 있고 북한의 종교를 가진 인구는 지금은 0.016%, 1950년에는 24%였는데 지금은 0.016%라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 내용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비핵화, 즉 미국 너네도 비핵화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조선 내의 핵무기들도 모두 공개하고 남조선의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또 한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 타격하는 핵 타격 수단도 즉 전략 자산도 다 드러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근데 올해 안에 이 미국과 북한이 이런 합의를 맺는다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 지금 좀 우스운 게 미 의회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맺은 합의를 북한의 인권이나 또 북한의 이행 실천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는 한국까지 숟가락을 올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6월 12일까지 짧은 시간에 될 것이냐. 매우 의문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종전선언의 가장 핵심은 북이 이걸 어길 때 미국이 다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의 재군사적 행동을 갖다가 발을 묶는 부분도 있고요. 국제법의 조약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지금 미북 남이 합의해서 끝낼 문제는 절대 못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누군가가 그동안에 남북 간의 역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스크린을 해봤더라면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 과연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전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거라 봅니다.